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5년 동안 주목해야만 하는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 이 키워드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3기 신도시 기회를 잡아라 이겁니다. 네. 3기 신도시 기회를 잡아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3기 신도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2030 세대들한테는 저는 감히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거 진짜 인생에서 마지막 잡아야 되는 기회다. 왜? 4기 신도시가 우리 인구 구조상 보면은요. 저는 네. 3기 신도시가 거의 마지막 아닐까 싶습니다. 아, 4기 신도시를 할 때쯤이면 우리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에 네. 3기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본다면 신도시가 지금까지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왜 실패할 수가 없냐면 우리나라 신도시는요. 뭐 일본처럼 일본 신도시 실패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쿄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서 또 떨어진 신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쿄가 우리 뭐 사실 경기도 많아잖아요. 뭐 굳이 따지자면 핵심 지역 뭐 거기서 더 떨어진 지역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인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신도시는 일본으로 따지면 그냥 도쿄예요. 도쿄 안에 그냥 택지개발 지구 하나 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가 우리가 인구가 중요한 게 출생률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인구 이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는 소비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기본적으로 주택 경제가 수가 몰리잖아요. 그렇죠. 주택 수가 몰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땅값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지극히 당연한 메커니즘인데 그렇죠. 허벌판에 아파트를 짓는다. 신도시를 네. 인프라가 좋은 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살기 그렇죠. 좋은 네. 서울 외에 신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나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경제가 활력을 찾으면서 땅값,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네. 구조입니다. 하지만 신도시의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신도시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신도시가 언제 발표되냐면 집값이 과열될 때 발표가 됩니다. 정부에서 처음에는 규제를 하죠. 세금 규제, 대출 규제 하는데 집값이 안 잡히니까 왜 안 잡혀? 그러게요. 공급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 공급해. 공급 어떻게 해? 신도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신도시. 뭐죠? 뭐 재건축 재개발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쉬운 게 뭐야? 신도시 해. 그래서 신도시가 발표가 됩니다. 신도시 어디에? 지도 보고 빈 땅 동그라미 쳐가지고 요거 지구 지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신도시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요.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빨리 하는 게 10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될 때 신도시가 발표가 되는데 8년,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유지가 될까요? 그 사이에 또 꺾이고 수많은 변화들이 있거든요.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분양하고 토지 보상 끝나고 분양할 때쯤 되면 꺾여요. 네. 1기 신도시도 그랬고요. 1기 신도시는 워낙 빨리 진행했으니까 뭐 이제 좀 그렇다 치고 2기 신도시를 보자면 위례, 광교, 동탄, 김포 나올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부동산 시장 심리도 죽는데 입주 물량, 분양 물량까지 나오니까 데드크로스가 돼서 완전히 꺾여버렸거든요. 네. 3기 신도시도 공교롭게도 본청약이 뭐 2024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까지 과연 다시 대세 상승이 될까라고 본다면 저는 그때가 마지막 기회가. 바닥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미분양도 발생합니다. 위례 신도시도 미분양이 생겼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위례가 미분양이야? 동탄은? 동탄 신도시도 엄청났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도 2013년도에 지방에서 원정 투자 들어와서 뭐 분양권 네. 막 쓸어 담았거든요. 네. 정부에서 혜택도 줬습니다. 5년간 양도세 면제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그런 상황이 저는 또 데자뷰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2030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 경쟁률이 높을 때는 안 되지만 떨어지면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 좋은 위치에 GTX 노선들이 막 깔리죠. 네. 학군, 뭐 생활 인프라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떨어지면 일단 청약하셔라. 당첨 가능성 굉장히 높다. 거주자 우선이 되면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미리 이사를 가서 준비를 해서 사전 청약 안 돼도 됩니다. 본 청약 기회가 많으니까 잡아라. 안 되는 분들 있죠. 나는 집 하나 있는데 아니면 아예 뭐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때 되면은요 미분양도 나오고요 분양권 물량들도 나옵니다. 네. 분양권 전매를 잡으면 되는데 야 분양권 전매 금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규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분양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종잣돈 모아서 상기 신도시 기회는 반드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말씀 속에서 제가 썸네일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땡땡땡 반드시 잡아라. 땡땡땡은 3기 신도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청약 이렇게 성공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청약 성공합니까? 아까 상기 신도시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네.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 기회가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선당후검하지 마세요. 먼저 막 질러가지고 난 안 되겠지라고 지르지 마시고 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괜찮은 네. 지역들, 3기 신도시라든지 네. 내가 향후에 들어갈 만한 곳, 내 마음이 들고요.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곳들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라. 아. 앞으로도 좋은 기회들이 막 있기 때문에 네. 막 집어던지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좋은 거 위주로 선별 청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거주자 우선 제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지금 키워드들이 쭉 나열될 텐데요. 이게 연결될 겁니다. 네. 3기 신도시 이야기 했고요. 네. 청약을 그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가 GTX예요. 네. GTX가 부동산의 블루오션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 또 역시 연결됩니다. 네. 이 부분 좀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GTX가 이제 급행 노선이란 말이에요. 네. GTX의 장점이 뭐냐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지하 대심도로 파서. 네. 그래서 GTX의 수혜를 받는 지역들은요. 네. 서울, 강남이 아니에요. 서울, 강남은 이미 지하철이 워낙 잘 연결돼서 GTX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집값이 뭐 더 오르거나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그렇죠. 어떤 지역에 영향을 받냐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네. 그죠? 목마르잖아요. 네. 목마른 지역이 어딜까요? 네. 일산, 동탄, 송도, 음. 남양주, 의정부, 외곽 지역들. 네.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강남 한번 나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1시간 넘게 걸리는데 GTX 생기면 네. 30분 내로 가능하거든요. 이런 음. 지역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라인에 GTX, ABC 라인이 꽂힙니다. 연결이 된다면 역시 골드 라인이 들어가는 거죠. 네. 강남으로 강남, 서울역에 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 중간중간에 연결되는 역들 눈여겨보시고요. DEF 신설 노선들도 윤석열 정부 내에 철도 계획이라도 발표가 된다면 또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GTX 라인들은 항상 미래 가치로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부동산 키워드 지금 세 번째까지 갔는데 세 가지가 연동이 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 자체가 이 서울을 어떻게 보면 상업지구, 그리고 경기도를 주변 배후 경기도를 주거지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상업지구와 주거지구를 구분하되 주거지구로서 충분하게 만들 수 있게 조성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교통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GTX가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입니다. 이것은 소위 강남과 판교를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는 연장인데 이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골드라인이죠. 신분당선. GTX도 골드라인이지만 우리가 판교 신도시와 광교 신도시가 왜 명품 신도시로 우뚝 섰을까? 저는 네. 신분당선의 힘입니다. 신분당선 골드라인이 강남에서 광교에서 타면 30분 안 걸리거든요. 네. 쭉 간단 말이에요.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네요. 미리 개통이 됐어요. 빨리 네. 늦게 개통이 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 됐는데 자 강남 지금 이제 신사까지 연결이 됐죠. 신사에서 이제 광교 판교 지쳐서 광교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게 맞아요. 더 연장이 또 됩니다. 광교 아래에 호매실까지 연장이 되고요. 위쪽으로는 그 고양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골드라인이 연장이 된다면 서쪽에서 네. 동남부로 쭉 연결이 되는 골드라인이 또 하나가 생기는 거거든요. GTX도 네. 생기지만 신분당선 골드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속도가 네. 굉장히 빠르고요. 이런 라인들, 지금 연장 라인들도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 음. 오히려 집값이 오를 때는 엄두가 네.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이런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 혹시 집값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어. 정부가 시그널을 줘. 바닥에 시그널이 왔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동네 사야 될까요? 나 우리 동네 살기 좋으니까 우리 동네 해?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런 거 개발 호재라든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동네 편하니까 우리 동네 산도 있고 너무 좋아. 이런 선택보다는 예. 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네.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지금 5년 동안 반드시 이것만큼은 주목해야 된다. 키워드가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책에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4개만 꼽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를 또 요약하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네. 아마 이미
답을 정하고 계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길었지만 저는 한 5분 동안 이야기했던 맞습니다. 것처럼 너무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길었던 책인싸 인터뷰 과정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김인만이란? 네. 저는 미리 생각하지 않고요. 네. 딱 1시간여 동안 대화하고 대화 나눈 그 소감을 바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김인만은 네. 골드라인이다. 결국 이 시장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 시그널들을 읽게 해주고, 특히 부동산 시장을 결정짓는 그 키워드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골드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고요. 진짜 가슴이 네.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골드라인 적인 그 조언을 마구마구 뿜뿜해 주셔가지고 제 명함에 골드라인 김인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 책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길게는 아니고요. 네. 결국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 10글자 이내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10글자 이내요? 네,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글자로 요약한 바가 있었어요. 와. 변화에 투자하라. 7자네요. 네. 네, 어쨌든 10글자 이내로 지금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 어떤 겁니까? 정책과 시대 흐름을 읽어라. 11자 됐습니다. 읽어 하면 되겠네요. 읽어. 그죠? 네. 반말인데요? 반말이라도 요약하다 보면 네. 아니면 르를 빼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르를 빼면 됩니다. 정책과 시대 시장 흐름, 시장 흐름을 읽어. 시장 흐름 읽어라. 네. 이렇겠죠? 네. 예,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정책 기조, 그리고 시장 흐름. 물론 정책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네. 두 가지를 고루 보면서 맞습니다. 아마도 책을 통해서 김인만 소장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아우트로 공식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시리즈예요. 네. 나에게 있어서 이건 뭐냐? 예를 들면 저는 나에게 경제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 부동산이란? 나에게 부동산이란 밥줄이다. 밥줄이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밥줄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저는 부동산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흐름도 재밌고요. 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네. 이 흐름에 타서 네. 읽어 들어가다 보면 재미도 있고요. 부동산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줄이다. 우리 밥은 그냥 자연스럽게 먹잖아요. 네. 예. 부동산도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떠 잡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인만 소장님의 밥줄은 골드라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나에게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네. 갑자기 바꿨습니다, 제가. 어. 나에게 골드라인이란? 나에게 골드라인이다. 나에게 골드라인은요. 저는 돈은 아니라 돈은 따라오는 거고요. 나에게 골드라인은 내가 즐겨하는 일이다. 즐겨하는 일이? 네. 가족과 그게 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저는 부동산이 좋거든요. 부동산을 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거지. 그렇죠. 돈을 목표로 삼고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저는 절대 부동산을 왜곡하거나 투자 왜곡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그렇군요. 철칙입니다. 네. 네. 우리 소장님 얼굴 속에 그게 다 묻어 나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즐겨라. 그게 곧 골드라인이다. 네. 예. 오늘 수식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이 질문인데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이 책인싸를 통해서 인터뷰를 저랑 해보셨는데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 소감을 여쭙는 겁니다. 네. 나에게 책인싸란? 즐거움이다. 굉장히 유쾌하고요. 네. 유쾌함과 즐거움을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이라기보다는 저는 네. 굉장히 그냥 잡담하듯이 굉장히 예.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솔직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끝난 거야?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네. 빨리 지나가서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오늘 그 이야기가 김인만 소장님과의 이 대담이 굉장히 즐겁게 느껴지셨을 거고, 그리고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보석과 같은 인사이트를
많이 채굴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네. 많은 분들께서도 이 이야기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